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과정에 있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본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6월 3일 날. 지금이 약 오후 1시가 다 됐죠. 거의 12시 57분이니까 1시가 다 됐는데, 오후 8시 되면 이제 선거가 마감이 되고, 한 7시간 뒤에죠.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에 나오는 그 예측,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결과 밝혀지면은 대충 알죠. 알고, 한 밤 10시쯤 되면은, 이제, 누가 이제 당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밤 10시쯤 되면은. 그리고, 밤 12시 되면은 이제 그전 확정이 이제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되죠. 결과는 결과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술 담배를 거의 안 하니까 좀 극장에 가면은 말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영화를 보는 수도 있지만은, 팝콘 같은 거, 이게 팝콘이 몸에 안 좋다고, 냉커피를 안 마십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커피도 몸에 안 좋다, 사이도 콜라 이런 것도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한 모금도 안 하시죠. 그런데 저도 커피를 거의 안 마십니다만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팝콘이라니까 팝콘은 몸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팝콘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팝콘은 내가 잘 안 먹는데, 여하튼 극장에 가면은 팝콘 같은 거 먹으면서, 콜라 같은 거 먹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방금 정심을 먹고 이게 설거지하는 소리가 좀 이렇게 납니다. 그렇듯이 이제 저는 어제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 오늘 이제 저녁 8시 되면은 이제 출구 조사도 나오고 개표 결과도 나오니까 그걸 좀 보기 위해서 밥만 먹고 이러면 좀 심심하니까 내가 술 담배를 못하고 이러니까 좀 과자를 좀 사왔습니다. 박상하고, 내가 또 땅콩을 좋아하니까 땅콩하고, 꽈배기도 좀 사오고 과자 좀 샀습니다.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늘도 조금 먹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먹으면서 좀 보려고 해요. 제가 2000년도 맞을 거예요. 2000년도. 기억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999년
맞을 겁니다. 1999년 12월 31일 지나고 그 다음이 이제 2000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때 내 기억으로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경주에 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전 가족들이 전부 다 갔다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어디야? 석굴암 그 앞에서 그 해 뜨는 장면을 보러 갔어요. 2000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천년이 이제 시작되는 1월 1일 아침이다 이래가지고 새벽부터 갔죠. 그 전날 가서 거기에 자고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오고 막 그랬는데 그 해 뜨는 장면 한번 보려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어제 밤 12시부터 뭐 거기서 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해가 뜨잖아요. 분명히 밤 12시부터 가가지고 석굴암, 경주 석굴암에서 해 뜨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1시에 간 사람도 있고, 뭐 2시 간 사람도 있고, 뭐 새벽 3시 뭐 이러니까 그냥 뭐 복잡하더라고. 그때 새벽 3시인가? 뭐 4시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쯤 올라갔는데, 그때도 뭐 인산이네요, 그때. 하여튼, 해가 분명히 뜨잖아요. 그렇듯이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 개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지금 어제 저녁 퇴근할 때부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뭐 투표는 벌써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또 볼만한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니까 뭐 허경영 우리 신인님 유튜브 방송도 없는 날이니까 또 더 편하게 봅니다.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로 이제 뉴스는 뭐 정규방송 KBS, MBC 이거 봐가지고서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매불쇼에 한번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매불쇼에 나온 그걸 다 들어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1시간 합니다. 1시간.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매불쇼에 나왔어요. 매불쇼에 최욱 씨가 하는데 1시간 정도 했고, 그 전날에는 권순표에 뉴스 하이킥에 나와가지고 한 20분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20분은. 아쉽더라고요. 20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의 이제 겸손은 힘들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어제 아침에 했는가? 했어요. 1시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라고 있습니다. 정계환 님이 이제 하고 정계환 님이 이제 있는 데가 스픽스인데, 스픽스에 있는 정계환 님께서 그때 어제 말고 아래 5월 31일 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때 유세를 여러 군데 했어요.
5월 31일 날 안동에서 했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했고, 또 부산에서 했고, 네 군데를 했다고. 5월 31일 날. 그걸 할 때에 대구에서 울산 가는 그 과정에 그 차로 가니까 그 안에서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 했고, 어제는 박재홍님이라고 있습니다. 박재홍, CBS 박재홍님하고 또 차 안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구교형의 이제 그 경향 TV에 이제 구교형님하고는 전화로 또 인터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내가 다 보죠. 이재명 후보 지금 어제 내가 못 본 거는 여의도에서 이제 어제 그 유세한 거는 아직 못 봤는데 지금 좀 이따 보려고 해요. 그러면 더 봐야 되고,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구고형 그 경향TV하고도 전화 인터뷰도 했지만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1시간 정도. 그것도 내가 다 보고, 또 성남시 그 2004년 3월 28일 날 그때 오후 5시에 자기가 이제 교회 지하실에서 자기가 성남시장이 직접 돼야 되겠다 결심한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또 말씀한 거 그런 것도 다 듣고 이랬는데, 들을 때마다 또 틀려요. 느낌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뭐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다 새롭고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조금 있다가 여의도에서 어제 밤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연설했는데 그걸 아직 못 봤는데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그게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씨가 그 방송한 것을 상당히 깁니다. 7시부터 하는데 9시 반까지인가 뭐 근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아닙니까? 그걸 조금 전에 다 봤어요. 보고 김현정 씨가 이제 하는 또 방송이 있고 그건 내가 일부분만 보고, 그 시간대에 또 누가 하느냐 하면은 윤창중 씨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볼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쉬워요. 얼마 전에 스픽스에서 이제 전계환 씨가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대구에서 울산 가면서 차 안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동석 박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최동석 박사님 유튜브 보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말씀이 길어요. 2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못 본다더라고. 이재명 씨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못 보고 그 제목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은 그 최동석 박사가 늘 하는 말이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미래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동석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것도 뭐 전생을 알려면은 지금 현생을 보고 내생을 알려면은 현생을 보라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앞으로 만약에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할 건가? 이낙연이는 뭐 이미 어제 이낙연이가 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 연설을 좀 오래 했다 그러더라고. 10분 이상 한 것 같은데
이낙연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뭐 그래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면은 그 사람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또 이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막걸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해서 막걸리 마실 시간이 있으면 되나? 그 내가 좀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막 말을 낮추고 이러는데, 분초를 아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최고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인데, 어전상 어떻게 이렇게 막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한잔 할 수 있어도 입에 참치댔다가 내리 앉아야지. 몽롱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막걸리를 그래 많이 마셨거든. 이제 이낙연이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그런 놈이 무슨 놈의 정치를 하느냐고. 뭐 근사하게 남한테 잘 보이는 뭐 이런 거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보면은, 이재명 씨가 늘 이야기를 하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자기가 이제 성남시에 있을 때 자기가 제일 행복했다. 8년간 정말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그것을 다 극복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이제 되게 하면서 이렇게 시정을 잘 해 나왔고,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제 비록 뭐 3년밖에 못했지만은 그것도 잘 해 나왔고, 또 민주당 대표가 됐단 말이야. 대표가 돼가지고, 전에 민주당이라면은 그 옆에 그 참 반대를 위한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덩치만 컸지.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때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에, 그때 민주당 엄청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다고. 그래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안에 반대자가 많았다고. 조홍천이하고 이낙연이, 조홍천이, 서른이, 또 이상민이, 그게 막 진짜 골통들 많았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 사람들 자동 도태가 다 돼버렸다고. 자동으로 도태가 되고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딱 사라지고 민주당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리고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갔었어. 출장 간다는 것은 뭐 관광 삼아 이렇게 많이 놀러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정말 일하는 국회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완전히 똘똘 단합돼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단합이 돼 있다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 있다고. 이후락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이 사람 말이야. 자기는 박정희 교회, 불교, 기독교, 유교 할 때 박정희 교회 신도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교주를 이제 쉽게 말해서 하느님처럼 모시듯이 박정희라는 이제 교주를 신처럼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단 말이야. 이재명 교라 그러면은 그 교회 교주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도 표현될 수 있는데, 좋게 보면은 그만큼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딱 단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게. 그만큼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늘 하는 말이,
성남시장을 모든 그 당시 국민들이 다 나도 성남시에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가 됐다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해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잘했고 또 민주당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이러면 춤을 추잖아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이거 아주 서로 단합이 되고 기분이 좋아야 춤추지 말이지. 서로 으르르르릉 하면은 그게 뭐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느냐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민주당 그 의원들 말이지 선거운동 할 때 좀 과열돼가지고 지금은 금지했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전부 다 무대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다고. 흥이 나가지고 전부 다 그랬어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이번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민주당 전체를 새롭게 해가지고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좀 잘 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야,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유세를 하두는 것은 빠지지 않고 다 들었거든. 거의 다 들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평소에 하는 말씀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평상시에 그 하루에 이제 차라리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약 한 40명이에요. 40명. 매일.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 두 명은 이렇게 지금도 자살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생활고로 자살 시도해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다고. 그걸 자기가 그 이재명 씨가 언급을 하더라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활고로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냥 자살하게끔 해가지고 놔두면 되겠느냐. 자기가 볼 때는 경제는 단박에 살릴 수가 있다 그러거든. 그리고 지금 나는 아주 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그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뭐 임기가 있지만은 그 심우정이는 날라가게끔 돼 있다고. 날라가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장 조희대. 나는 뭐 이때까지 조희대 뭐 대법원장이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누가 대법원장이 되든지 별 신경을 안 썼다고.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는 뭐 잘 알아서 하겠지.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5월 1일 날 그 조희대라는 놈 말이야. 그 하는 행위를 보라고.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희대라는 놈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거. 나는 어디까지나 국가혁명당원이에요. 이번에 그 민주당의 그 회비 내는 당원 말고 그냥 일반 당원으로 내가 해놓는데, 그거는 그 돈을 회비 한 달에 1,000원 내면은 특별 당원인가 뭐 그래요. 이게 일반 당원하고 틀려요. 그걸 하면은 이제 그 민주당 게시판에 글을 적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하고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허경영 대표님을 한번 만나봐라. 만나서 국정에 자문을 구해라. 그리고 전 국민 1인당 이제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는 거를 더 잘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재명 씨는 그 허경영 신인님에 비하면은 1000분지 1, 10,000분지 1도 안 돼요.
지금 뭐 대한민국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씨를 알아보고 이분이 유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그 겸손은 힘들다. 그 김의준 씨가 하는 방송인데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뭐 물론 김의준 총수가 이제 그 주최를 하지만은 그 방송을 이끌어 나가지만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전화로 통화하신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라고.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아마 입각할지도 몰라요. 김민석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주진우 기자라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탁현민이 옛날 그 청와대 의전수석인가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홍사훈이라고 KBS 기자로 있었죠. 홍사훈. 그리고 이재석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영민 씨가 노영희 씨가 나오고, 노영희 씨 다음에 이제 봉지욱 기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왔는데, 노영희, 봉지욱, 그 다음에 이제 놓은 사람이 이제 김병주 국회의원 사성 장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기억이 이름이 안 나네. 그 사람, 박선은 의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구용인가, 김구용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전남대학교 교수, 이름이 구용이더라고. 이구용인가.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탁현민이, 주진우, 이재석, 홍사운, 노영희 변호사, 봉지우 기자, 김병주, 박선은, 그 다음에 뭐 구용, 이름 성은 모르겠습니다. 이구용 교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나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김의준 씨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지해도 보통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지.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 씨의 이제 그 위대한 그 어떤 정치력을 인정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느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허경영 신인님은 대학원생 같으면은 이재명 씨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래도 그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저게 누구냐, 20대 지금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는 갓 태어난 어린애, 영아, 금방 태어난 애 있잖아요. 응애 해가지고 막 출산한 그 어린애가 아니지, 영아지, 영아. 그래요. 차이심 그렇다고. 윤석열이는 갓 태어난 핏덩어리.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는 이제 유치원 애 정도 되고, 허경영 신인님은 대학원생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허경영 신인님의 위대성을 잘 모르지. 대부분 몰라요. 거의 대부분 모르고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 애지만은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그 전 국민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 줄 수 있는 거, 요런 거는 허경영 신인께서 한마디 이렇게 탁탁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려주면은 이재명 씨가 알아듣는다고.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그 이명박이가 있잖아. 이명박이가 어제 뭐 청계천에 나와가지고 뭐 설치고 이랬다고.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어제 뭐 울산으로 뭐 진주로 해가지고 돌아다녔다고. 뭐 김문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뭐 박근혜는 좀 그냥 둔다 하더라도 이명박이가 지금 이를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 보면은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이 이제 곧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뭐예요? 100% 확신해요. 그냥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 24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화나잖아요. 지금 낮이잖아. 화난데 6시간 뒤에 되면은 캄캄해져요. 그건 확실하잖아. 안 그래? 6시간 뒤에는 7시 26분인데 7시 26분 되면 해가 져요. 해가 진단 말이에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오늘 뭐 초생달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8일인가 9일인가 될 건데 음력으로 오늘 8일이겠네. 음력으로 오늘 5월 8일이죠. 그럼 초생달 같은 게 뜨잖아. 해가 져야 달이 뜨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래 되듯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거는 되고 나면은 지금 이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에 한단 말이야. 사형까지는 안 시키지만 사형에 준하는 걸로 해버리고, 그리고 전 재산을 몰수를 해버려요. 자기가 그 주가 조작해가지고 번 돈보다 훨씬 더한 것을 벌금을 때려가지고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정의가 살잖아. 그리고 주식에 무슨 뭐 조작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것은 아예 막 엄두도 못 나게 해버려요. 국민을 위한 그 사랑이 아주 강해요.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 되면 주식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돼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건희의 이제 그건 김건희는 범죄 백화점과 같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가 가지고 김건희의 재상의 모든 것을 싹 다 이제 밝혀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신용환 씨가 오늘 나왔더라고. 겸손은 힘들다 할 때 신용환 씨라든지 최강욱 전 의원 이런 사람이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건가 그게 또 궁금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 건가, 법무부 장관이 또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기획부 장관, 부총리 겸 이제 경제기획부 장관 이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죠. 궁금한데 김건희는 범죄 종합백화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때까지 비정상적으로 벌은 돈, 그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자기 엄마 최은순이하고 옛날로부터 이제 그런 주특기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나머지 그 동업자를 그냥 그 구속을 시켜버려요. 시키고 남아있는 돈은 몽땅 자기가 홀라당 다 먹는 거. 이 수법이 옛날로부터 그 해온 수법이 그렇다고. 돈을 그래가지고 축적을 한 거예요. 김건희와 그 딸 김건희 어머니가 최은순이가 그랬고 김건희도 그랬고 그걸 잘 알지. 그러면 캄보디아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캄보디아에 그게 이제 캄보디아처럼 이제 어려운 나라에 이제 뭐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뭐 해외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국격이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에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은 이제 꼭 돈을 빼먹기가 좋은가 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빼먹었다는 것을 아마 홍사훈 기자가 그것을 추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이제 종합 범죄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사건 무마한 것이
심우정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있을 때에 그 백혈원 경정이 그걸 밝혀냈단 말이에요. 밝혀냈는데 그걸 전부 다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관들을 전부 다 흩어지게 해버렸더라고. 그리고 그 마약 문제는 유야무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특검에 들어가야 돼요. 특검에 들어가면은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막은 거라. 막았으면은 대통령실에 누가 그랬느냐고. 그래, 마약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마약. 만약에 김건희가 마약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경악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죠. 그러면은 해외 이명박이가 말이야. 우리가 뭐 대충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은 그 자원 외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어떤 해외 어떤 무슨 뭐 탄광 같은데 자원 외교 그걸 하기 위해서 말이야. 뭐 예를 들어 1억 되는 것을 말이야. 1,000억에 주고 사가지고 나머지 999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도둑질을 먹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가 명쾌하게 이루어졌느냐. 많은 사람이 의혹이 있죠. 자원 외교에 대한 비리. 이 이제 돈 빼돌린 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성남 시민들이 잘 살게끔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것을 현미경을 갖다 대고 세밀히 본다고. 세밀히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빚을 빨리 갚아버렸잖아. 5천억을 갚아버렸어. 5천억 이상을 갚았어요. 갖고 이제 또 복지를 많이 하고, 그래 정세를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세금을 더 굳은 거 없어요. 그만큼 살림을 잘 살았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성남시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냥 골드바를 해가지고 금도 있고 뭐 현금도 다발로 뭉치기로 있어요. 있으면서도 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 그렇다고.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길거리 가면서 늘 길거리 가면 요즘은 내가 밑을 잘 안 보고 위를 보고 그래요. 위를 보고 걷자 이런 말이 있지만 왜냐하니까 밑을 이렇게 보고 가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못 봐요. 밑을 보고 그러면은 그 뭐 담배꽁초, 담배 피우고 난 빈갑 이런 것도 버린 것도 있고 콜라병, 뭐 페트병 같은 것도 막 길거리에 버려진 것이 있다고. 그거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 그런 걸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늘만 보고 좀 위를 좀 보고 그래요. 그런 왜 담배꽁초를 왜 길바닥에 버리느냐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그 꽁초는 휴지통에 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길거리에 버리느냐고. 그래 요 앞에 우리 여기 요 앞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삼성 그린 코앞에서도 여기 상가에 보면은 청소를 진짜 많이 한다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어제는 이제 요 마트 갔다 오면서 오늘 좀 편안하게 이렇게 텔레비 보고 이재명 씨가 당선되는 그 과정을 같이 좀 즐기고 싶었어. 사실상 그 2023년 12월 3일 날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냥 그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잖아. 내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씨 진짜 사주 관상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이놈은 분명히 그 투사 스페인 가면 투 경기 있잖아. 그러고 보면은 그야 뭐 투사가 미친 그 뭐야 그 소, 투 싸우는 소가 막 놓으면 그냥 창을 찌르잖아. 찌르가지고 또 미친 짓 달려들면 또 이제 피하면서 또 찌르고 또 들면들면 또 피하면서 또 찌르고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소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쭉 뻗어버리잖아. 뭐 나는 그런 경기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뭐 스페인에서는 그 경기를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뭐 그러다가 투사가 또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그 경기가 소가 뻗어버리는 거 그걸 이제 보면서 뭐 즐기는 거가 봐요. 아주 좀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듯이 윤석열이가 그래 뻗는 그런 운이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막 거부권을 행사 계속 하다가 결국 가서는 자기가 자기 풀에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거. 지금 쓰러졌잖아. 지금 대통령 아니지. 아니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잖아, 오늘. 그렇잖아요. 내가 늘 그리 이야기했어요. 작년 내 유튜브 보라고. 윤석열은 좀 있으면 운 자체가 여기에 요 밑에 무슨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 밑에 인맥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요때 되면은 배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배신 때린 놈이 그 한동훈이잖아. 한동훈이가 지금 깐족깐족거리지.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말이지. 지금도 이번에도 대선 때 말이지. 윤석열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했지. 진짜 속에 천벌 날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내 앞에서 꼼짝달싹도 못한 놈이 말이지. 막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속에 천벌이 나겠느냐고, 그냥. 법이 없고 무엇이 없으면 그냥 막 잡아가지고 막 묵사발을 만들어내고 그런 심정일 거예요. 여하튼 자기 상이 그러니까 반골상이단 말이야. 또 윤석열이가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출세한 것은 계속 우사람을 치고 나가면서 승진해 계속 대통령까지 된 거라고. 대통령 돼가지고 또 반역을 한 거야. 국민들한테 반역을 한 거라고. 국민들 하늘을 반역하니까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쓰러졌잖아. 좀 아주 쓰러져가지고 뭐 완전 죽지는 않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재구속 되지. 재구속 돼가지고 내란만 받지만 좀 있으면 외환 또 기타 모든 거 뭐야 저기 자기가 20대 대선에 나가가지고 있을 때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이제 기소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국민의당 없어져 버려요. 국민의당은 위원정당으로서도 없어지겠지만은 윤석열이가 20대 대선에 나가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 선거보증금 약 400억을 내놔야 돼요. 내놓게 되면 이리저리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 것이 쫙 남아 있다고 지금. 자, 김건희는 이제 그 범죄 백화점과 같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중에 말한 그 캄보디아에 이제 지원해주는 돈을 빼먹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페이퍼 회사인가 뭐 그런 걸 줘가지고 옛날에 그 저게 이명박이가 이제 자원외교를 해가지고 빼돌린 돈 요런 것들은 싹 다 잡아낼 수가 있다고. 싹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아까 내가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뭐 담배꽁초 버리는 왜 담배꽁초를 버리느냐고 길거리 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 앞에 상가에 가면 진짜 추적해 놨어요. 뭐 별의별 걸 다 버려놨다고. 깨끗하게 치워놔요. 치워놓고 어제는 못 했는 것이 이제 그 세남마트 가가지고 오면서 뭐 좀 사가 오느라고 오늘 보기 위해서 박상하고 뭐 꽈배기 같은 거
사고 오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못 하겠더라고. 어제 그래 청소를 하루 못 했지. 그때 보니까 막 추졌더라고. 왜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 쓰레기를 왜 그걸 함부로 길거리에다 버리나. 그 마트 편의점에서 말이지, 뭐 음료수 하나 마셨으면은 그것을 편의점에서 먹었으면은 바로 거기 안에 재활용 그 쓰레기통이 있다고. 거기에 버리면 되지. 왜 길거리에 버리느냐고. 경우에 따르면 병도 버려요. 병. 바깥에서 병 같은 거. 그런 거, 병이 깨지면 얼마나 그 힘들어지느냐고, 여러 사람이.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자기가 집에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 넣을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요. 그게 사람인가? 마음을 나쁘게 쓰면 그래 되지. 그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고. 마음을 나쁘게 쓰다 보면 그런 인간이 나오거든요. 자기 집에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을 이재명 씨가 세무 공무원을 대폭 인원을 이렇게 티오를 늘려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그 특별 그 임무를 맡기는 거지. 맡겨가지고 집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말이야. 돈 다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해요. 그게 150억이라고. 150억.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뭐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복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거는 이제 성남시 100만 명을 상대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5,200만 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있는 과징 권한을 전부 다 쓴다고. 다 쓰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50명이 훨씬 넘잖아. 그진 근 200명에 가깝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법을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 국민의힘에서는 벌벌벌벌벌 떤다고. 왜 떠느냐?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압도적인 국회의원 수를 확보해가지고 대통령으로의 권한을 또 받고 또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오늘 내가 볼 때는 나는 한 55%는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표율은 한 8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80%좀 넘을 것 같고 55%가 넘을 것 같고 이재명 씨가. 그리고 이준석이는 한 6, 7%, 10%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김문수는 뭐 35%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나는 그래 생각해요. 한교안이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김문수 지지했는데 그럼 표가 좀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55하고 뭐 한 35하고 합하면은 90이지.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이가 한 6%, 그럼 96%, 나머지 이제 뭐 한 4%, 이제 이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재명 씨가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늘린다 그러잖아. 한 300명으로. 지금보다 10배로 늘려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수처의 밥이라고 봐. 조희대가 잘하면은 왜 내가 조희대를 욕을 하겠느냐고. 조희대도 자기 아들, 딸이 있고 자기 부모님이 있는데 조시성 같은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의 어머님이 조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행동 자체가 빼딱하게 하고 누구말 떨고 잘못된 행위를 한 거잖아. 그런 거는 벌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이번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법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도 해야 된다고.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할 때에 이명박이란 놈이라 해야 되나? 이명박이란 놈 말이야. 요 놈이 만약에
진짜 자원 외교를 해가지고 또 빼돌린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꾸불치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받아 들라야 돼요. 그 하는 방법이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33가지 공약 중에 17번째가 있다고. 그것이 화폐 계획이단 말이에요. 화폐 혁명. 지하자금 900조 원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 돈, 수표, 국채 등의 돈의 디자인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 준다 이거거든. 그럼 화폐 변경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이란 놈이 만약에 거기 조 단위로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세금을 빼돌린 그런 돈이 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화폐 변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회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이재명 씨가 저게 경험이 많다고. 방화, 이제 성남시에 있을 때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타 죽잖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화재가 나기 쉬운데, 그 계단 같은 데 말이지. 물건을 많이 적체를 해놓아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불이 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요런 거를 신고만 하면 한 건당 15만 원 줬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건만 해도 15만 원, 30일로 하면 450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웬간한 아파트 경비라도 한 달에 한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경비하는 것보다 낫잖아. 신고하는 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무슨 계단에 뭔가 화재, 소방법에 저촉되는 가 있는지 그런 거 신고 한 건만 해도 15만 원 줬거든. 그러면은 그것이 싹 사라진다고. 그렇듯이 옛날에 비자금 꾸불치 놓은 돈 이런 거 말이야. 아는 사람 신고만 해라. 그러면 신고액에 10%를 준다 그러면 신고할 사람 많을 건데 그거 이재명 씨가 충분히 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예산 빼먹은 놈들 요런 거는 신고한 금액에 20%만 10%만 줘도 신고할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돈을 다 찾아낼 거예요. 여기. 그 옛날에 한 것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습성을 못 버려요.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습성도 나쁜 습성도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씨가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예산을 전략할 거는 굉장히 전략을 했고 또 비정상적으로 돈이 있으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세무 공무원을 과감하게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세금을 내게끔 했다고. 그게 또 맞잖아. 안 그래요? 딴 사람은 다 세금 내는데 와 그 사람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느냐고. 그걸 놔두면 되느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기가 빼빠지게 벌은 돈 같으면 자기가 부자 아니라 우부자가 돼도 상관은 없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빼돌려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거는 놔두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거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화폐 변경을 하든지, 화폐 개혁을 하든지, 화폐 혁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신고자에게 그 액수의 뇌물 액수를 허경영 신임은 다 준다고 그랬거든. 그 뇌물을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그걸로 신고한 사람이 다 준다 그랬다고. 근데 이거는 허경영,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그리고 그 김태유 박사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천년 만에 운이 와 있다고. 운이.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시절이니까
함부로 이재명 씨가 함부로 말을 많이 못해요.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전에는 주가 조작만 얘기했지만은 어제 아래부터는 이제 그 윤석열이가 떼놓고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그런 말을 말이지. 광화문 거기 집회에 대독을 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이 또 더 설치지, 박근혜 설치지 하니까 좀 세게 나가잖아. 김건희를 들먹거렸거든. 김건희 주가 조작한 것을 들먹거렸단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이제 자기는 이때까지 말을 굉장히 온화하게 했어요. 남과 북이 막강한 우리나라 국방력은 북한 GMP 1년 GMP